그 실험은 내가 70년대에 메릴랜드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였던 실험이었다. 그 실험은 꿈의 문제 해결 방안을 애들러 이를테면 이미지로 제시하지만 꿈을 꾼 사람이 그 방안을 알아채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문제 해결이 무의식 중에 해결되며 마인드 브레인이 이미 해결한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글 위키백과 인용. 여기서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라. 그 단어는 2018년 마크 블레으너 박사가 저서 The Mind, Brain and Dreams: An Exploration of Dreaming, Thinking and Artistic Creation 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정작 블레으너 본인은 그 책에서 그것이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미셀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용어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에피스테메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진술을 허용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인드 브레인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을 독자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에피스테메에 대해 공부를 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무의식 중에 해결된다고 하고 말이 아닌 이미지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냈다. 쓰거나 말하는 단어나 언어는 내 생각의 메커니즘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의 요소들을 받쳐주는 듯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은 어떤 신호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이미지들인데 그것은 스스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서 인용문은 한글판이 좀 어색하여 내가 번역했다.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그때까지 마음, 정신 혹은 영혼 등등과 뇌로 이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체로 표시한 용어이다. 마인드 브레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생각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인드 브레인은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인식 영역에서 꿈을 통해 이미지 혹은 전혀 엉뚱한 방식의 힌트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블레흐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나도 꿈속에서 어떤 힌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이 많았을까?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힌트를 받은 적이 대부분이었다. 과연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참고 첫 번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초월 명상은 1967년 조지 해리슨의 아내가 신문에서 TM 광고를 보고 마하리시의 런던 강연에 비틀즈 멤버들이 참석한 후 인도로 가서 그의 아시람에 거주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TM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의 바다 밑에서 작은 방울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떠올라 점점 커지고 수면 위 의식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팡 터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방울들이 무의식의 바다 밑에서 작은 형태로 돌아다닐 때 미리 자기에게 맞는 우주의 소리로 터뜨려야 하는데 만트라라고 하는 그 소리는 공인 강사의 지도를 받아 개인별로 전수받게 된다. 옴마니 밤메, 파드메, 훔도 만트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두 번째, 밀교, 텐트리즘 혹은 에소터리시즘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섹스를 중시한다. 목표는 섹스 없는 오르가즘의 추구이고 그 오르가즘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섹스로 연습하여야 한다. 이때 세 가지 중시되는데 소리, 신음, 체위, 자세, 절정, 엑스터시이며 이게 만트라, 무드라, 만다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옴마니 밤메 훔에서 옴은 우주를 여는 소리이고 훔은 우주가 닫히는 소리이다. 무드라는 인도의 여러 성전 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교 자세들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요가가 되었다고 한다. 만다라는 절정을 느끼는 교합 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은 만다라가 고대 여러 문화에서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원형적 통일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잠시 곁길로 벗어난 것 같지만 이 글의 목표는 미인식 상태, 수면에서 미인식 영역이 보내는 힌트, 꿈을 어떻게 인식 상태에서 재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가 아니다.
나도 그것은 모른다. 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효과를 볼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꽤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것은 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을 건드리는 방식이다. 첫째, 샤워장 앞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나는 두 눈을 감고 움직이며 샤워를 마칠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진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신경과 감각이 쭈뼛쭈뼛 일어나 나의 마인드 브레인의 전선들이 재배치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떠오른 적은 거의 없었으나 아래 방법에서의 전선 재배치를 도움받아 왔다고 나는 믿는다. 둘째, 인식 상태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TM과 밀규의 만트라를 얘기한 것이다. 비록 파리넬리의 노래나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으면서 의식을 잃고 졸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클래식으로는 안 된다. 최초로 시도했던 것은 아이언 버터플라이어의 이너 가다다비다 였고 핑크 플로이드의 이치 오즈가 그 뒤를 이었다가 텐저린 드림의 페드라, 루비콘, 리코쳇, 스트레토스피어, 포스메이저, 텐그램, 로고스 등을 들었는데 각각 그 음반들이 발표되고 나서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입수할 수 있었다. 유행가도 아니고 상당히 긴 그런 음악 소리. 들어보면 내가 왜 음악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너 가다다 비다는 중간 부분만 그렇다를 듣다가 번쩍 힌트가 스쳐가는 경험을 나는 아주 많이 했었기에 적어도 나에게 그 음악 소리들이 앞에서 설명한 만트라가 되어 전선 재배치를 도와주었다고 믿는다. 시도하여 보아라.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크게 들어야 하며 운전 중에는 절대 듣지 말아라. 예전에 지인이 운전 중에 듣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고 들었다. 텐저린 드림의 80년대 초반 이후 음반들은 대체로 별로였다. 물론 나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효과를 보았던 사례. 2009년 3월 27일에 개정되기 전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으로 바꾸었다. 내가 관여한 기업은 본사가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으나 한국 지사는 미국 본사에서 미국 내의 모든 자회사가 제3국에 만든 손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회사였다. 그런 투자 형태가 궁금하면 더블 아이리쉬 위스 더치 샌드위치를 찾아보아라. 그 지사에서 공장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시기는 2008년 말이었으므로 변경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내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에도 직접 투자이건 간접 투자이건 모두 적용됐던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개정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지사의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 부과하였다. 법제처 및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았으나 뭔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샤워장에서 눈을 감고 샤워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나는 샤워장에도 스피커가 있다. 여러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국민신문고가 떠올랐다. 그 즉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국민신문고에서 중소기업청이 답변한 내용이 있었다. 요약하면 원래는 직접 투자만 해당되었는데 간접 투자도 제재하려고 법이 바뀐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납부하였던 세금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았다.